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개장 전에는 뉴스가 좀 험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보시다시피 푸틴이 철군 안 한다. 이제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연합훈련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어제로 끝나서 철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 끝내고 연장했다. 이거 사실 압박하는 거죠. 저희 훈련할 게 뭐 있겠어요. 더 압박하는 거고, 요 밑에 또 뉴스 보면 이제 러시아의 군 지휘관들이 침공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죠. 이런 게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4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장이 좀 반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뀐 뉴스는 그러니까 마크롱이 푸틴하고 대화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양쪽에다 이제 정상회담을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제안을 했고, 양쪽에서 원칙적으로 수락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담이 열리는 거죠.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외무장관 회담은 자연스럽게 정상들이 만났을 때 어떤 내용들을 오고 가고 할지 그걸 갖다 조율하는 자리가 되겠구나. 스케줄 보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전제 조건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하면 우리가 회담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제 상황이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안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괜히 무기 쏘고 무력 충돌하면서 하는 것보다 전쟁 벌이지 않고 원하는 거 얻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샤들은 이게 전쟁 벌어지지 않겠구나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특징적인 게 러시아 쪽은 조금 약간 온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부인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타스 통신 시간대별로 나오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긁어온 거거든요. 보시면은 마치 이제 다른 나라 보도 인용하듯이 자체적인 보도가 아니라 엘리제궁, 이게 이제 프랑스 대통령 관저 얘기하는 거죠. 엘리제궁에서 정상회의 개최한다라고 발표를 했네. 이렇게 보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침공이 없다라면 회담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느낌으로는 러시아는 우리는 회담 그냥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회담하자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100% 확정된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빠진 거를 보고 난 거죠.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보합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다라는 측면보다는 걱정해서 빠졌는데 괜히 매도했네? 라고 하면서 투자들이 채우면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민감한 게 한 달 동안에 구글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검색을 하면 숫자는 수시로 시간대마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600만 개 정도가 검색으로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를 보면 400만 개가 걸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검색량이 최근 일주일 들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트렌드로 이걸 갖다 해 와서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올라간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증시의 변동성 요인으로 그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오미크론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주목도는 이제 작년도 처음에 이게 뭐야? 남아공 이슈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확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때 당시 절반도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오미크론 거의 두 배가 훨씬 더 높은데 그때보다 반도 안 되는 주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리스 재정난 때거든요. 그리스 재정난 당시에 그리스에 대한 검색량을 갖다가 구글 트렌드로 이제 그려온 거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근데 주가는 언제 빠졌냐면 이제 관심권에 이제 그리스라는 검색어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그러니까 평탄하게 가다가 늘어나고 또 이제 늘어난 거 유지하다 또 늘어나고 확 올라가고 이런 단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때 되게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는 형태를 보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리스 사태 터졌을 때 주가가 폭락했던 거는 이때였어요. 이때 이제 4월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에 무슨 문제가 있지라고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제 폭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돼서는 오히려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시장의 영향을 크게 이제 받지 않는, 덜 받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전히 이제 좀 정신없이 막 등락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 정도보다는 약간 좀 위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악재에 대해서 일부는 좀 아직은 완전히 적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부는 좀 반복된 뉴스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일부는 조금 생기고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직 변동성 요인, 그렇지만 초반에 뭐 폭락하던 뭐 그런 상황과는 조금 반응이 그때보다는 좀 밀리면 매수하는 경향도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덜 팔았죠. 코스닥, 코스피 덜 팔았고 10시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양시장 그때보다는 매도가 줄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은 또 오늘이 미증시 휴장이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본색은 내일 돼야 알아요. 예, 휴장하는 날은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매도를 줄인 데다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구도는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리고 이제 선물도 이제 좀 매수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게 한 110억 이상 풋옵션 매수가 잡혔었는데,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콜도 조금 섞어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좀 겁이 나는 수급이었다가 이제 아침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수급도 조금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기관이 금융투자만 팔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를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았다. 좀 그런 대로 잘 버텼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후에 이제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중요한데, 일단 군사적인 압박, 대화, 이거는 당분간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침공 안 해, 회담 끝 이러면서 이제 종료시킬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섣부르게 이제 군사적으로 전면적인 어떤 공격을 시작하기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막 하루 또는 반나절 만에 바뀌는 형태가 당분간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구글 트렌드,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 따로 진행할게요. 근데 어쨌든 구글 트렌드에서 봤듯이 뭔지 모를 때가 가장 격하게 반응을 하고, 조금 지나가게 되면 그게 이제 물론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초반 대비 버티는 힘이 조금 이제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에 국한된다면, 이게 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뭐 유럽 전체로 확전이 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우크라이나에 한정된 재료라면 이제 좀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조금씩 적응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군사적 압박과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서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흔들 가능성은 있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확진자는 계속 우리나라는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20만 명 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작용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도 리오프닝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 확진자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이제 각국에서 이제 뭐 방역을 좀 완화했을 때 어느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내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난주 주간 단위로 순매수했는데 오늘 어쨌든 결과적으로 양시장 매도했잖아요. 예, 이런 매도가 또 추세가 돼서는 또 외국인들이 이거 일시적으로 샀다가 다시 팔기 시작하려나 이런 어떤 부담 때문에 매도가 또 이제 초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중요하고, 이왕이면 오늘 매수했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급망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쪽으로 연결지어서 뭐 자동차도 좀 매수해주고 이런 구도가 나와주면 시장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좀 종목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은 엔터.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곡물주도 올라가고 이제 화장품도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오후 들어서는 좀 떨어졌고, 엔터는 장중 내내 일관성 있게 올라갔고,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주가 또 오늘 강했거든요. 이런 구도가 이제 지난주하고 조금 이제 달라지고, 엔터주는 뭐 계속 올라가고 화장품주는 지난주 올라갔던 게 조금 이제 오늘 초반 이후에 슈층거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구도가 또 이제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엔터는 계속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구도도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추가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건 제가 계속 전동도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이제 구글 트렌드에 맞춰서 얘기하는 건 하루 유튜브 방송용으로 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정리되는 대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